있습니다. 준비해온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한 꼭지가 있고, 지역 정치과 관련된 내용이 또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혁신안과 관련된 그 혁신 방향성 제고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크게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존의 당내 혁신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도 있고, 새롭게 제가 좀 몇 가지 넣어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새로운 검증의 자태, 선출직 공직자 하위평가, 상대평가 하위 채점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이 있는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증 잣대를 세우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하위 20%, 30%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 평가의 기준 잣대라는 게 과연 대중들에게 얼마나 공유가 되고 지금 그 관심을 서로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좀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그 유인책을 당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가. 냉정히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그리고 내년 총선 지금 예상되는 입지자들 사이에서도 3번 총선을 제가 이제 2번 겪고 내년 총선까지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3번의 총선을 다 2번의 총선은 제가 유일하게 경주에서 유일한 청년 가점 받는 후보로 있고,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청년 후보가 복수로 존재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출신 그 후보자가 낙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경선을 과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당 차원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있는 건가. 저희가 이제 투자적 육성 그리고 투기적 영입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회성으로 당내 흥행을 좀 보장해 줄 만한 청년 후보들 영입을 해서 이제 등판을 시키지만, 낙선이 된 다음에 그 청년 후보가 그 육성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다음 선거에 나서는 부분은 오롯이 그 후보들 청년 후보 개인의 몫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좀 고민하고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의 청년이 왜 중요할까요? 한 선거에서 입지자들이 수십 명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그 경선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을 다수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년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그 청년 후보들에 대한 그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거듭 총선에 도전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는데 16개 권역별로 청년 그 후보들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방안도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과하거나 민주당 내에서도 글제와 험제가 나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광역, 권역별로라도 좀 청년 그 정치인들이 몇 명씩이라도 공천을 받는 그런 좀 의무적인 내용들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시범 지역을 한번 지정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경선, 그 광주 시민이나 호남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 이 시민 경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경선의 흥행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알기로 광주 지역의 권리당원 그 투표율을 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합쳐가지고 5번 정도의 투표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지막까지 그 투표를 다 했던, 투표율 참여했던 그 당원들의 숫자가 한 40% 전후로 지역별로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그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에서도 50%를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흔치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이 지금 4년 전 그 총선 때보다 과연 흥행할 수 있는가, 관심을 끌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그 지방선거 그 투표율이 40%가 안 됐었고, 그 직전에 있었던 대선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20%를 육박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죠.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에 등들리고 있는 이 15%에서 20%, 많게는 지금 더 늘어나서 30% 가까이 된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행 5대5 시스템, 권리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로 되는 이 부분을 다소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일반 여론조사 50%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그 선거인단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 찾아서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각 캠프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 일반 선거인단 그 선정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민주당의 비판적인 인사들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두 지역 정도는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 그 완전 시민 경선으로 개방을 해서 좀 시범 실시하는 게 굉장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가 있다. 그러한 시범 지역을 다른 지역이 아닌 그 호남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주 호남 지역에서 한두 지역이라도 좀 시범 실시를 해보자. 그럼 굉장한 그 흥행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좀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그 정책 대변인 같은 거 신설을 해서 질문이 지났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좀 전달력을 좀 높여보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지역 이렇게 저희가 오늘 취지가 민주당 핵심 문제하고, 실은 지역에 있어서 실은 이제 핵심적인 공약 문제는 대부분 이제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걸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공약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 토론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광주에서 핵심적으로 지역 공약을 만들어야 될,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있으면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북부 쪽에서 선거를 나왔었는데 동광주 IC가 굉장히 좀 붐빕니다. 서방시장 인근에 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광주 IC에도 여러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길과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파 서해 아파트에 있어서는 탁구 매점과 관련해가지고 통학로가 개설이 안 돼 있다는 이슈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 혼잡해 있는 그 동광주 IC 인근을 그 여수, 순천, 그 PK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동부권 관문으로서 한번 설정을 해서 도로를 대폭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이미 그 서방 지하도로가 공사되어 있다 말던 부분들을 이제 지하도로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도로 접근성을 대폭 높여가지고 북광주 북구, 그 동광주 IC 부분을 그 광주의 동부권 관문으로서 재설정해서 북구 발전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